안녕하세요 여러분. 여행 9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벌써 9일이라니 시간이 후딱 가죠. 밤새 비가 좀 내렸어요. 하지만 정자라서 천장이 조금 있어 다행이었죠. 여행을 거듭할수록 텐트 치는 안목이 점점 더 높아만지는 것 같습니다. 호호호, 여러분 이런 거 배우지 마세요. 이거지 같은 자식. 뭐라고? 이런 게 다 삶의 지혜라고? 아침에 일어나 공원을 한 바퀴 산책했습니다. 버섯이 정말 많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 공원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버섯 공원이라고 말이죠. 보아하니 꼬맹이들이 버섯 갖고 장난을 쳤나봐요. 이런 게 바로 참교육인데 말이죠. 순식간에 텐트를 접었습니다. 요런 데서 잘 때는 마을 주민분들한테 폐를 끼치면 안 되거든요.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제가 머문 자리는 깔끔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까마귀 때문에 다 이렇게 그물로 다 막아놨다. 일본은 까마귀와 고양이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쓰레기통마다 이렇게 그물이나 나무로 뚜껑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요일별로 수거하는 쓰레기의 종류도 틀린가 봐요. 하치노에에서 배를 타고 드디어 홋카이도 도마코마이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비로소 외국에 온 기분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그 이전까지는 사실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뭐 별다른 게 없습니다. 다만 건물들 간판에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일본어가 써져 있다는 것 뿐이지, 이 홋카이도는 틀려요. 외국에 온 기분이 납니다. 그 단편적으로 예를 들게 되면은 일본에서 가장 긴 직선 도로가 홋카이도에 있어요. 이 구간이거든요. 요 12번 국도인데 여기는 무려 30km 구간이 그냥 직선이에요. 미국이 이렇죠. 미국이 그냥 주구장창 막 몇 시간 가도 계속 직선 도로만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은 섬이지만 조금 대륙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섬이랄까? 그리고 또다시 자전거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도심 지역은 별다를 게 없었지만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면 정말 대자연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도 가도 끝없는 도로, 여기저기 붙어있는 곰 조심 표지판. 정말이지 지루하기 짝이 없는 도로였어요. 몇 시간을 달려도 사람은커녕 편의점 하나 보이지 않는 그런 도로였습니다. 처음엔 신나게 달리던 직선 도로였지만 밟아도 끝이 없으니 이건 뭐. 몇 시간을 달려서야 겨우 사람을 한 명 발견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굴다리나 커브길이 나오는 게 얼마나 반가운지 모른다고요. 곱게 뻗은 직선도로만 몇 시간씩 달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자동차 도로와 분리된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이내 따분해진 저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맞은편에 사람이라도 지나가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대부분은 이렇게 아무도 없는 도로를 혼자 달려야 했습니다. 홋카이도가 곰이 많기로 유명하잖아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와, 이런 도로에서 갑자기 곰이라도 튀어나오면 어떡하죠? 그리고 더욱 무서웠던 건 중간중간 보이는 요 표지판. 바로 이 노란색 표지판.
곰 조심하세요. 곰 표지판에는 마지막으로 곰이 출몰한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볼 때마다 겁나 무서웠어요. 그래도 설마 나한테 곰이 찾아오진 않겠지? 나는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도 이 숲속 어딘가에 곰이 있다고 생각하니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페달을 밟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드디어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곰탱이가 나를 향해 달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미친 듯 페달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곰탱이가 끈질기게 쫓아왔습니다. 아, 여기서 삶을 마감하는 건가? 헐, 길이 막혔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버리고 냅다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살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죠. 나무 뒤에 숨어 주위를 살폈습니다. 헐, 그런데 곰탱이 녀석 아직도 포기를 안 했나봐요. 꼼짝없이 죽었나 싶었는데 어디선가 총성이 울렸습니다. 곰탱이가 사라지고 저는 냅다 도망쳤죠. 그렇게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홋카이도는 겁나게 무서운 곳이라고요. 우호. 너무나 무서웠던 저는 그냥 찻길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곰보다는 차가 덜 무서워요. 이렇게나 넓은 땅에 잡초 제거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로가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었다고요. 정말 일본은 부자 나라인 것 같습니다. 드디어 치토세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홋카이도는 엄청나게 넓은 것 같습니다. 달리다 지친 저는 자전거를 세워놓고 한참을 쉬었어요. 와, 진짜 여기는 무슨 편의점은 뭐 고사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아침부터 한 끼도 못 먹었는데 오늘도 또 이렇게 쫄쫄 굶게 되나봐요. 바로 옆으로 호수가 보였지만 호숫가에는 물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풍뎅이 녀석은 개미들한테 다구리를 맞아 죽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나도 여기서 죽게 되면 개미들한테 끌려가겠지? 도로가에는 온갖 신기한 곤충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딱정벌레도 아니고 외계인도 아닌 것이요. 헐, 니네 팔자 좋구나. 2단 합체 딱정벌레가 저를 놀리더라고요. 이 녀석은 사슴벌레 암컷입니다. 수컷보다는 주둥이가 좀 작죠? 정말이지 홋카이도의 도로는 사람을 주눅들게 하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진짜 끝이 안 보인다고요. 가도 가도 끝이 안 나오네. 아, 되돌아가야 될 듯. 정말이지 답이 안 나오는 도로였습니다. 지도를 보니 시코스호 캠핑장이 근처에 있더라고요. 저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도로가 개판이었어요. 바닥이 울퉁불퉁해서 자전거에 진동이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그것 때문이지 엉덩이랑 팔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자전거를 타면서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뭐 엉덩이가 아파요, 손목이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일단 엉덩이가 아픈 거는 쉽게 극복할 수 있어요. 하루에 한 2~5시간씩 매일 자전거를 타잖아? 그러면은 어느 순간부터 안 아파요. 진짜.
일단 안장을 좀 넓고 푹신푹신한 안장으로 교체를 하세요. 만약 그게 여의치 않다면은 이런 제품도 있습니다. 이거는 안장에다가 이렇게 더 씌우는 젤리 패드인데요. 이 젤리 패드를 안장에 깔게 되면은 여기가 푹신푹신하죠, 엉덩이가. 그래서 엉덩이가 덜 아프게 돼요. 이런 거를 깔아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자세를 교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자세는 어떻게 교정하는지 한번 자전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이 이런 식으로 딱딱한 안장은 엉덩이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엉덩이 통증을 최소화하려면은 일단 이렇게 자전거에서 일어나서 엉덩이를 들고 타야 되고요. 가령 앞에 무슨 요철 같은 게 나온다 그러면은 앞에 요철이 나와서 자전거가 이렇게 덜컹덜컹 흔들리는데 여기에 계속 앉아 있으면 당연히 엉덩이가 아프죠. 튀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덜컹덜컹하고. 그럴 때는 살짝 엉덩이를 들어주세요. 그러면은 엉덩이가 덜 아프게 되죠. 커버는 이런 식으로 그냥 씌운 다음에 끈을 잡아당기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자전거 탈 때 정작 문제가 되는 거는 엉덩이 통증이 아니라 손이 아프다는 거예요. 이 손 같은 경우는 이 핸들을 계속 잡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손에 통증이 오는데요. 이 손 통증 때문에 요 바테입 있죠? 요 바테입을 2번씩 감고 타기도 한다고 해요. 이 바테입 같은 경우는 왜 감냐면은 보통 핸들이 쇠로 돼 있잖아요. 쇠로 돼 있기 때문에 뭐 추운 겨울날 이렇게 직접 손으로 잡게 되면은 손이 굉장히 차갑겠죠. 손이 시리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요. 이 바테입은 대부분 푹신푹신한 고무 같은 재질로 돼 있어요. 그래서 손에 무리가 덜 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마찰력이 있다 보니까 잘 미끄러지지가 않는 거죠. 핸들을 잡고 있다가 이 손이 미끄러져 나가면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핸들바를 감게 되는 거죠. 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한 또 한 가지 방법은 장갑을 착용하는 겁니다. 장갑은 이런 식으로 반장갑, 이 손가락 부분이 잘려 있는 반장갑을 착용하시면 되는데요. 장갑을 구매할 때 주의할 점은 이 손 등 부분이 메쉬로 되어 있어서 땀이 잘 통해야 되고요. 주먹 부분은 보호가 되는 두꺼운 천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쪽 손바닥 안쪽으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아프거든요. 이 부분을 보호할 수 있는 젤 패드 같은 게 들어있으면 금상첨화겠죠. 이렇게 끼면은 제 제품 같은 경우는 이 부분, 아까 제가 손에 가장 아픈 부분이에요. 가장 아프다는 부분에 젤 패드가 들어가 있어서 손의 통증을 줄여주고요. 혹시나 넘어졌을 때 주먹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두꺼운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미친 도로의 끝이 어디란 말인가요? 가도 끝이 안 보여요. 저는 몇 번이나 구글맵을 확인해 봤지만 지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배가 고팠습니다. 결국 저는 왔던 길을 되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끝이 안 보일 것 같아서요. 호수 입구에 캠핑장 표지가 있었거든요. 거기까지 가면은 뭔가 있겠죠? 근데 만약 캠핑장까지 갔는데 아무것도 없다면 어떡하죠? 그래도 일단은 가장 가까운 게 캠핑장이니까 캠핑장까지만 가면 뭔가 나오겠죠 하는 심정으로 페달을 밟았습니다. 캠핑장은 호숫가 입구에 있었습니다. 캠핑장에는 다행히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감동입니다. 이게 얼마만에 보는 사람인가요? 이곳은 홋카이도의 여러 라이더스 클럽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토바이 여행자들이 쉬어가는 곳이죠. 주차장에는 다양한 종류의 오토바이들이 가득했습니다. 라이더스 클럽은 멋진 통나무집이었고요. 오토바이마다 홋카이도 깃발이 꼽혀 있었습니다. 시코스 호수는 그림처럼 아름다웠고요. 정말이지 홋카이도는 멋있다고요. 라이더스 클럽 앞에는 어항이 여러 개 있었는데요. 뭔가 해서 살펴봤더니
맑은 물속에 송어가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는 장수풍뎅이며 사슴벌레, 온갖 종류의 딱정벌레가 가득했고요. 저는 너무나 배가 고팠어요. 이 라면이 오늘 제 첫 끼입니다. 라이더스 클럽은 물가가 너무나 비싸서 이거밖에 먹을 게 없더라고요. 지금 저녁 4시가 다 됐는데 이 컵라면이 오늘 첫 끼예요, 첫 끼. 와,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서 물도 오늘 처음에 아침에 시작할 때 물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가다가 뭐 중간에 가게 같은 거 나오겠지 했는데 개뿔 아무것도 없어. 일본에 와서 이런 컵라면을 한 2개, 3개 먹어봤는데 뭐 건더기도 많이 들었고 푸짐하고 먹을만한 것 같아요. 먹다 보니까 느끼하고 니글니글하고 맛이가 없네. 엄청 배가 고팠는데도 맛이 없다는 거 보면 더럽게 맛이 없는 라면이죠. 태블릿을 펴놓고 영상 자료를 정리하는데 개미들이 때로 몰려들더라고요. 정말 홋카이도는 대자연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나무 위에 까마귀가 제 짐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까마귀의 습격을 피해 잽싸게 짐을 싸고 캠핑장으로 향했어요. 캠핑장은 라이더스 클럽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캠핑장까지는 이런 비포장 도로입니다. 자빠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요 모퉁이를 돌면 짜잔! 이곳이 바로 시코스 호수 캠핑장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 꾸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멋있는 호수예요. 정말 대자연 그 자체라고나 할까? 홋카이도에 가면 시코스 호수 캠핑장을 꼭 한번 찾아주세요. 정말 멋있습니다. 자, 이제 텐트를 쳐야겠죠? 이 멋있는 곳에서 캠핑을 한다니 정말 두근두근하네요. 캠핑장은 너무나 평화롭고 고요했습니다. 마침 해질녘이라 정말 멋있었어요. 빨리 텐트를 치고 호숫가 구경을 해야지 이 생각밖에 없었다고요. 그리고 화면에는 잘 안 보이겠지만 저녁이라 그런지 수천 마리, 아니 수억 마리의 날벌레들이 호숫가 주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후딱 텐트를 다 쳐버렸네요. 이제 텐트 치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텐트를 다 치고 나니 뭔가 흐뭇한 기분까지 들더군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캠핑을 하다니 뭐랄까 내가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이곳 시코스 호수는 화산 작용 때문에 만들어진 호수예요. 그래서 모래가 거뭇거뭇하고요. 돌멩이들을 들어보면은 제주도에 그 돌하루방 있죠? 물에 뜨는 그런 돌이 많이 있습니다. 캠핑장에는 식수대는 물론이고 화장실, 바베큐장까지 없는 게 없었어요. 그나저나 호수까지 왔는데 입수 한번 해야겠죠? 물은 정말 깨끗했는데요. 수온이 그렇게 차갑지만은 않아서 물놀이하기에 적당했습니다. 그리고 물속에는 송어가 굉장히 많았어요. 아마도 떨어지는 날벌레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몰려들었나 봐요. 허우적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저는 수영을 굉장히 잘합니다. 호수 바닥은 검은색 자갈과 모래로 되어 있었어요.
자, 수면 위를 자세히 보세요. 검은색 점 같은 게 보이죠? 이것들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날벌레인데요. 날벌레가 떨어지자마자 송어들이 휙휙 헤엄쳐서는 낚아채 먹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텐트 표면에 보면은 이런 날파리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붙어 있는데 이게 얘네들이 지금 다 강바닥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강에 이렇게 표면에 잘 보면은 고기들이 얘네들 하나씩 잡아먹는 게 보여요. 하늘을 가득 메운 엄청난 숫자의 날벌레들, 그리고 그 날벌레들을 잡아먹던 송어들.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이었다고요. 여기 있는 돌들은 하나같이 다 가벼워요. 이게 그 제주도 그 도라르방 만드는 그 돌처럼 엄청나게 가벼워요. 전부 다. 돌들이 완전 가벼워, 완전. 캠핑장에서 캠프파이어가 빠질 수 없겠죠? 저는 불을 피울 만한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옆에서 캠핑하시는 분들한테 살짝 꼽사리를 꼈습니다. 요 귀여운 꼬맹이 녀석은 부채질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사진을 찍으니까 부채질을 멈추고 가만히 있는 거 있죠? 어찌나 귀엽던지. 이렇게 하루를 끝내고 모닥불 앞에 앉아있으니 뭔가 포근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그 하루 동안의 피로가 싹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수면 위로 송어들이 계속해서 튀어올랐어요. 그리고 점점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제 텐트로 돌아왔습니다. 웬만해선 셀카 같은 거 잘 안 찍는데 이때는 왠지 분위기도 좀 잡고 싶어 보고 그랬었나 봐요. 쪽팔리네요.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힘든 만큼 참 보람 있는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자전거 캠핑의 달인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자전거는 변신 자전거였어요. 자전거가 신기하게 착착 접히는 거 있죠? 다 접고 나니 굉장히 조그만해졌어요. 이거 마술도 아니고 우와 신기하죠? 짜잔. 보통게 둘 때는 이 앞에 달린 거는 무언가요? 이거요? 네. 여기는 휴대폰, 그다음에 지갑. 여기는 그 옆에는요? 음료수나 초코바. 캠핑 도사님께서는 장비를 철수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냥 뚝딱뚝딱 하니까 단숨에 해체되더라고요. 괜히 고수님이 아니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많은 장비를 아까 저 조그만한 자전거에 다 싣고 왔다면 믿어지세요? 지금부터 잘 지켜보세요. 이 많은 장비들이 어떻게 저 조그만한 자전거에 다 실리는지 말이죠. 정말 마술이 따로 없다고요.
말하는 사이에 벌써 타프를 다 접어버렸습니다. 훅훅훅훅훅훅훅. 역시 캠핑 고수는 뭐가 달라도 다르죠. 그 와중에 제품 설명까지 해주시는 우리 고수님. 이번에는 의자로 가나 싶더니 이게 뭐야? 의자가 변신이 되는 의자예요. 헐, 신기. 와, 캠핑 용품들은 정말 대단하군요. 일반 망치를 써도 되는데 네. 만일에 이게 뽑을 때 네. 이 고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뽑거나. 스노우픽 망치도 겁나 비싼 거라고 해요. 일반 망치랑 예. 칠 때 얘가 우그러지면서 진동을 흡수해요. 망치 부분이 동으로 돼 있어서 충격을 흡수한다고 합니다. 이게 한 8, 9만 원대. 그리고 이것은 헬리녹스 의자예요. 아주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가볍고 다 접으면은 부피가 굉장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뼈대가 마치 텐트 같아요. 아까 생각보다 되게 편해요. 왜냐면 한가만 단디할 때 앉아있으면 허리 아픈데 이거 접이식 선반인데 이거는 집에서 수납용으로 쓰셔도 되고 이게 한 중짜 사이즈인데 이것도 그냥 제가 쓰는 팁인데 그 장갑이랑 네. 아무래도 이제 자전거 타고 도착하면 네. 버프랑 두 개가 좀 적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걸어놓고 간이로 또 말리시면 돼요. 그리고 거시면은 또 쓰레기 봉투 이렇게 또 수납이 되고 이게 또 되게 편해요. 쓰레기 봉투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것도 헬리녹스 테이블인데 이것도 히트한 상품이고 또 쓰기 되게 편해요. 와, 저는 이런 데 관심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엄청 아이디어 상품들이 많네요. 의자며 테이블이며 한번 접으면은 이렇게 부피가 작아지고 가벼운 것들이 많네요. 특히 이 헬리녹스 의자랑 선반은 뭐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이 조그만한 자전거에 괜히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신기하죠? 보통 한 20cm짜리 많이 쓰세요. 근데 오늘 가져온 게 이제 큰 거다 보니까 예. 이제 단조팩 30cm짜리 이 정도는 최소 쓰셔야 돼요. 장비를 다 걷었습니다. 이제 이 녀석들을 차곡차곡 가방에 넣기만 하면 되죠. 전용 가방인데 이 아답터가 전용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그냥 꽂아주시면 바로 수납이 돼요. 헐. 간단한 건데 앞에가 이렇게 무거워도 조향성이 좋은 게 뭐냐면은 이 가방이 포크에 달린 게 아니에요. 차대에 달려 있구나. 얘는 헤드튜브 프레임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조향을 해도 안정적이에요. 이거는 진짜 설계를 되게 잘한 것 같아요. 헐, 대박. 그 많은 짐들이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였군요. 신기. 자전거가 너무 힘들겠다. 네,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자전거가 엄청난 짐을 지고 가. 근데 오늘은 좀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휴대폰 그 라이트 기능 쓰시면은 예. 단위로 또 이제 이렇게 저녁에 라이트를 쓸 수가 있어요. 조절하시면 저는 이게 좋아서 그냥 이렇게 하고 이걸 좀 뉘우시면은 간이 라이트로 쓸 수 있어요. 되게 요긴 해요. 점점 세계에서부터 너를 내 타겟 찾아 헤맬 거야. 너만의 그 웃음을 보기 위해 나는 여태까지 달려온 거야. 내가 내 점점 문화이라도 내게 내 전부를 줄 거야. 너 망설이지 않아 처음부터라도 너를 찾고 말 테니까 다시 찾을게 이름을 불러줄게 이 노래 부르면서. 유튜브 검색창에 별 위 입력 WE 별 클릭 구독 버튼 클릭
마음에 드는 영상을 마음껏 즐겨주세요. 좋아요는 우리